이병란의 하모니카 연주곡 위로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들은 빛, 소리, 전기, 자력, 중력 이런 것들을 방출해낸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오라 빛을 보기도 하고 차크라에도 여러 가지 빛을 얘기하는 게 이제 요가적인 방법이고요. 그거를 또 덮개로 보기도 해서 신체적인 덮개, 영혼의 덮개, 심리의 덮개 이래서 그 빛이나 소리나 전기, 자력, 중력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면이 있거든요. 이게 요가적으로 사람과 자연을 보는 방법이긴 한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각자 고유한 파동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패턴에는 생명체가 갖고 있는 세포 안에 각각의 미묘한 에너지의 소리인 소함이 내재되어서 합쳐지면서 아주 특별한 주파수 영역을 만들어내면서 그만의 특별한 생명력을 갖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소함 소리의 모체는 자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의 일부인 우리의 몸에도 자연스럽게 소함 소리가 나의 몸에 맞게 그 리듬과 템포를 갖고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른 그런 분위기나 외모나 목소리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또 요가적인 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호흡 패턴이 각자 신진대사를 조절하게 되기 때문에 어 그 모체인 자연은 "최초의 구루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녀라고 말하는데요. 그녀라는 건 인도에서는 여신이 생명의 근본이라고 보기도 하죠. 그래서 겐지스 강을 여신의 강이라고 또는 젖줄이라고까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녀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에 입문할 수 있도록 소함의 소리를 주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소함 소리는 생활에 있어서의 법과 질서,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고 저렇게 살면 좀 힘들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확립해 줌으로써 자연과 또는 대우주와 인간을 연결해 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른 이름을 생명의 실 또는 깨달음이다 라고까지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 소리를 24시간 내내 잊지 않고 계속 반복할 수 있다면 그 또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티벳에서는 하루에 21,400번의 그 숨의 숫자를 다 세면 그러면 곧 깨달음과 가까워진다까지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이 소함 만트라를 일상에서 실천해 보고 또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할 수 있을 때까지 몸에 익히는 것도 또 하나의 수행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추석 이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긴 하지만 어 역시 체중이죠. 그래서 명절용 체중 조절 그리고 연휴 후유증 이렇게 준비했어요. 왠지 살찌는 건 싫은데 "살 빼고 싶어요." 이러면 좀 속물 같아 보여서 또 말하기가 쪼금 어려운 그런 면도 있지요. 근데 추석에는 아무래도 설보다는 체중이 좀 많이 불어나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가을이 사계절 중에 제일 살이 많이 찌고요. 금기운이기 때문에 가라앉기도 하고 냉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드셨다고 해도 아마 좀 그 어떤 때보다 '아니 이렇게까지 살이?' 할 정도로 좀 두툼해지는 허리와 뭉툭해지는 다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뭉친 떡이나 튀긴 전이나 달달한 음료나 찬 음료를 좀 드셨다면 체중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뭉치는 음식이나 찬 음식이나 이렇게 약간 부푼 음식은 체내에서 적체되고 잘 배출되지 않고요. 먹은 양에 비해서 많은 에너지를 몸에 남기기 때문에 좀 힘들어지죠. 게다가 반가운 분 만나면 술 드시잖아요. 술까지 드셨다면 뭐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술은 에너지 폭탄이라고 하잖아요.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소는 또 비어 있어서요. 이게 열량 회로를 돌리는 힘은 또 없어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첫 번째 뱃살이 많이 찝니다. 그리고 체지방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열이 날 정도로 완전히 소진되기까지는 좀 장기관이 지쳐 있기 때문에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보다 술을 먹었을 때 빼기가 조금 더 어렵다고 그러죠. 장이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제 체중을 어떻게 그러면 좀 조절할 수 있을까 준비를 했는데요. 다 아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자주자주 움직인다. 제 주변에 슈퍼 모델을 한 분이 있는데 40을 넘었는데도 20 대의 몸매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냐." 그랬더니 그냥 집에서 자주자주 움직인대요. 그래서 앉아 있는 때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TV에서도 실험을 했는데요. 누워 계시는 분, 살찐 분들은 보통 누워서 TV를 많이 보셨고요. 그리고 좀 마른 분들 한 7명 정도, 7명 정도 양쪽 방으로 나누어서 살이 좀 두툼하신 분들, 그리고 아주 마르신 분들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마른 분들은 한 분도 엎드리지도 않고 벽에 기대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꼿꼿하게 앉아서 TV를 보시고요. 체중이 좀 있는 분들은 앉아 계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엎드리거나 어디 기대는 것보다는 칼로리 소모가 많고요. 그리고 계단을 좀 걸으시되 엄지발끝으로 걸으면서 항문괄약근 조이면 훨씬 더 에너지 순환이 잘 되고요. 수아미 라마께서는 비만의 특효로는 "팔을 마구 흔들면서 걷는 게 좋다. 장 안쪽의 비만을 해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한번 해 보시죠. 저는 합니다. 확실히 효과 좋아요. 같은 거리를 갔다 와도 팔을 안 흔들면 체중 차이가 없다가요. 팔을 흔들고 걸으면 1 킬로에서 1.5 킬로는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살 뺀다고 너무 심하게 움직이시면 젖산이 쌓이니까요. 15분 정도는 워밍업과 운동 끝나고 나서 그리고 쿨다운 정리 운동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빨리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운동 이후에는 따뜻한 음료, 히비스커스라든지 아니면 레몬밤을 넣은 것, 보이차 같은 걸 좀 드신다면 아무래도 체중 조절, 지방을 빼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잘 빼는 방법은 공복에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50이 넘어가면 빈속에 운동하면 근육이 오히려 빠지기 때문에 음식을 좀 드시고 50 넘은 분들은요. 위장이 늘어지지 않을 정도로 드시고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침에는 명상이나 기도나 호흡을 좀 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아침에는 108배 정도나 태양 체위를 좀 해 보시고요. 해지기 전, 그러니까 해가 막 질랑말랑하는 어둑하다 이럴 때 나가서 운동을 하시는 게 하루 중에 가장 많은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명상과과 함께 준비해 봤습니다.